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번에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당대회와는 사뭇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있었던 그리고 지지난번에 전당대회도 개판인 거는 마찬가지긴 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두 번의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준석과 나경원 때, 그리고 나아가서 김기현 때, 이 두 번의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친윤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당대회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조직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음해를 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이 정도까지 파이팅 넘치는 분들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뭔가 조직적으로 동원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고 심지어 이제 기자까지도 사실상 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리고 유튜버들도 싹 다 동원이 돼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왜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상대로 써오지 않고 같은 편 같은 당을 상대로 이런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지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사실상 모든 작전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이모 씨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뭐 볼드모트 같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뭐 이모 씨라고 해도 누군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모 씨도 그렇고 그리고 또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두 분이 전부 다 또 공교롭게도 경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모 씨 같은 경우는 경찰 쪽에서도 정보 관리 뭐 이런 쪽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그게 진짜 한마디로 망했다라는 거겠죠.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개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짰던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게 뭐였습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이 일단 약간 좀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그 난사를 하는 그런 홍준표를 동원을 시켰죠.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별의별 욕설과 그리고 망언들 인신공격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가가지고 홍준표가 만들려고 했던 프레임이 뭐였어요? 이른바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이었죠. 한동훈은 배신자다. 물론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모 유튜버들 100만이 넘는 대부분의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배신자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쓰고는 있지만 그게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 공감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애당초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배신했다라는 건데요.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지고 특정 사안이라고 하는 게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파우치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가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몇 번을 보냈는데 그걸 일십했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인 의미의 배신이라고 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거를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유튜브 채널 같은 데다가 영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10년 뒤도 아니고 50년 뒤로 후퇴시키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가 저질이 됐다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런 어떤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배신자다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넘어가지고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쓰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썼던 게 뭡니까? 좌파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MBN에서 오보를 냈었죠. 1시간 정도 만에 기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 MBN의 내용은 뭐였어요? 한동훈의 원외 자문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원외 자문 그룹에는 진중권이나 김경률 같은 그리고 또 함은경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오보의 내용이었습니다. 애당초 원외 자문 뭐 집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었죠. 근데 이게 너무나 악의적인 게 뭡니까? 그렇게 기사가 1시간 만에 삭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모 씨가 직접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 봐봐라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딴 소리를 하면서 김경률이 있고 진중권이 있으니까 한동훈은 좌파다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뭐예요? 홍준표 무슨 뭐 진중권 교수에 대해 가지고 좌파 떨거지다 뭐다 그런 식으로 비하를 했던 홍준표 이 홍준표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 그렇게 몇 번을 갖다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진 교수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대단까지 찍었던 게 홍준표입니다.
원희룡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나 진교수를 제발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주도 지사를 할 때 제주도까지 비행편과 숙소까지 잡아주면서 제발 좀 와가지고 좀 대담을 해달라.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책으로까지 만들었던 게 원희룡 아닙니까? 만약에 한동훈의 원외 자문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지도 않았지만 그 원외 자문 그룹에 진중권이 있고 김경률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한동훈이 좌파가 된다면 홍준표랑 원희룡은 도대체 뭐가 돼야 되는 거? 이거 완전 빨치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파르티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도 너무 말이 안 됐었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건 뭡니까? TV 토론 당시에 원희룡이 보여줬던 모습들이었죠. 뭐에 진짜 막 씌인 사람 같아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 났다라고 봅니다. 진짜 뭐에 씌여 있는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그냥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제가 장면을 따로 첨부를 안 시키더라도 눈도 뭔가 좀 퀭하고 다크서클도만 내려와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수재 중에 수재라고 했던 원희룡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로 진짜 귀신 쓰인 사람인 것처럼 막 그런 막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사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누구를 사천했다라는 것이냐? 그것도 똑바로 밝히지 못하고요. 누가 사천했다라는 것이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밝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밝히세요. 증거를 대세요라고 하니까 원희룡이 무슨 뭐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했던 얘기는 뭐예요?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도대체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마타도어를 그렇게 생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한테 충격을 줬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였습니까? 원희룡이 또 생방송에서 했던 게 한동훈의 이모부가 프레시안의 무슨 뭐 창립자다. 진중권, 김경률 이 두 사람을 가지고서는 뭐 좌파몰이가 안 되니까 본인도 마찬가지로 진 교수를 불러놓고 대담을 했었으니까 뭐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할 말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도 웃긴 일이죠. 그렇죠? 그걸로는 좌파몰이가 안 되니까 하다가 이제 20년 동안 생전 본 적도 없는 이모부를 갖다가 등판을 시켜가지고 그 이모부가 좌파니까 한동훈도 좌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원희룡 집안은 무슨 놈의 집안이에요? 예? 원희룡 집안은 친가가 됐거나 외가가 됐거나 무슨 뭐 팔촌이 됐거나 사촌의 팔촌까지 다 따져봤을 때 좌파는 한 명도 없는 뭐 그런 집안입니까? 가족 중에 좌파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우파가 될 수가 있겠냐고. 좌우 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게 그게 세상의 이치인 것이지. 제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로 찾아보면 좌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랑은 뭐 교류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좌파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로 가지고 야 성재준이 좌파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어떤 동료 중에서도 좌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제가 좌파가 된다라고 이게 우긴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뭐 극우 말도 안 되는 거는 유튜브에서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도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이 생방송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도저히 이게 믿기지가 않는 일이었는데 그 믿을 수가 없는 일을 그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게 원희룡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 결말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망. 개폭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이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번 전당대회도 지지난 전당대회도 그랬던 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건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비해서 더 악랄하고 더 지저분하고 더 진짜 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그게 뭐겠다? 이 사람들의 최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더 이거 뭐 그 이상은 없다. 이 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달려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서야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 민주당 후보조차도 이런 식으로 공격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좌파몰이를 하고 배신자라고 하고 그리고 끝끝내 마찬가지로 인신공격이나 하고 모든 것들이 진짜 한동훈에 대한 공격밖에 없었습니다. 언론들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전당대회 자체가 무슨 뭐 똥통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세 사람 네 사람 모두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 솔직히 한번 좀 얘기해 보자고요. 마타도어 압도적인 절대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순서대로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한동훈이 뭐에 대해서 마타도어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왜 도대체 전당대회 자체가 이렇게 개판이 된 거를 갖다가 네 사람 전부에게 책임이 있다. 골고루 책임이 있다. 그런 식으로 또 몰아갑니까? 세 사람이 다 주도적으로 거의 99%를 갖다가 마타도어를 담당했던 게 그 세 사람의 역할이었는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이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구태의원하고 진짜 그런 어떤 중진 의원들 자기 뺏지만 생각해가지고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싹 다 정리가 돼야 그나마 저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을 상대로 우리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권력의 끈앞풀에 붙어가지고 한 자리씩 해먹고 상식적이지 않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말이나 내뱉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기세로 봤었을 때는 정리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바닥을 본 것 같아 가지고 씁쓸하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상쾌함도 느낍니다. 아, 내가 이렇게나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었다. 정말 이거는 보수 진영의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실체가 그나마 이번 정당대회를 통해서 빨리 드러나게 된 점. 그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이 변화되고 새로운 당대표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지금까지의 국민의힘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